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어린 시절 얘기 별로 해본 적이 없죠. 기록도 없고. 저희 본가 아버지는 경남 사천에서 부산으로 나와서 뭐 12형제가 거기서 부산에서 자라셨으니까 그쪽이고, 어머니의 외가는 외증조부가 전남 진도에서 제주도로 넘어가서, 근데 저는 서울서 나서 쭉 서울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젊을 때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도 서울에서 거의 수십 번 이사를 다닐 정도였고, 제가 태어난 데가 지금은 동대문 시장이 있던 그곳, 아버지는 회사 다니고 어머니는 뭐 미싱하고 뭐 등등 하면서 막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우리 사회로 보면 딱 중간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0년인데 80년 서울에 그 민주화해범이 있을 때, 근데 그때 매일 중간고사 때 가방을 던지고 서울역 앞에 구경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역 앞에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거, 최루탄 터지는 거,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때 저희 형들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갔다 오면 모여서 막 비분관계 토로하면서 막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하면 난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4학년 때 이제 서울대 학생회장이 됐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사실상의 80년대 이후에 최초로 합법적이고 학교에서 인정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학생회장이 된 건데, 우리 어머니가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저를 말리러 오셨다가 보셨대요. 근데 그때 그걸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아, 우리 아들은 이제 그냥 내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구나, 그냥 내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20대 이후 지금까지 제 삶은 치열한 고민과 돌파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주 진상 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갇혔던 학생 때도, 미 국무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무력 진압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85년 5월에 있었던 이제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거 미국의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 배후에 있었으면 책임져라, 사과해라. 최초로 공개적으로 국내외에 제기한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점거 그 자체가 위법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겁이 없었죠. 근데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전혀 정치나 사회와 상관없는 가정주부였고, 당연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말렸고, 그리고서 곧 제가 구속됐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 면회도 가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회활동도 하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투사가 된 거죠. 나중에 민가협의된 구속학생후보협의회의 회장이 됐고,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의 사모님인 인재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인 이소선 여사, 문익환 목사의 사모님인 박용길 여사, 이런 분들하고 아주 끈끈하게 뭉쳐서 그때 그야말로 전국을 누비셨죠. 그 사이 32 최연소 국회의원은 좌절과
침장의 18년 밑바닥 라인 생활을 거쳐 수교 다시 선 예술교육이었습니다. 김민평은 위기에 강합니다. 책임집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압도적 투표, 압도적 지지가 총선 승리의 압도적 에너지를 새 당 지도부에 부여할 것입니다. 민주의 황금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DJ를 평생의 어떤 정치 스승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또 따랐지만은 (87년에) 양김 단일화가 실패해서 정권 교체가 무산됐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3당 합당 민자당 그걸 할 때 저보고 자기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뭐 당연히 저는 아니었죠. 90년 3당 합당 때 그것은 호남을 고립시키는 분열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따라갈 수 없다 해서 3당 통합을 거부하고 처음 시작은 저는 제일 그때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세력이 꼬마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노무현, 이철 그런 분들이 하는 데에 참여하는 거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의원 제도를 확장하자는 정도의 이인재 당시 후보의 주장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김근태, 정대철 이런 분들의 주장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를 선택해야 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대의원을 확장하자는 이인재 후보의 주장 정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대행이던 조세영 대행께 제가 그 제도를 만든 위원회의 간사로서 제게 사흘만 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5대5 국민경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에 민주당 국민경선이 국민적 축제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진 이후에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바가 없는데 지방선거나 보선 이런 곳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후보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해창 후보한테 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정몽준이라는 제3후보가 또 등장한 거죠. 내가 총대 메고 가서 단일화를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1차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협상단의 대표로 나간 거예요. 제가 나가서 2차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단일화 전에는 한 번도 못 이겼고 단일화가 되고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비교적 맞는 고민을 좀 한 거죠.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정몽준 캠프에서는 제가 트로이의 목마로 와서 단일화를 하려고 공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치욕적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일화가 성사돼서 정권 재창출 이루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지철회라는 기상천외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정몽준 후보 집에까지 우리가 새벽에 찾아가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죠. 너무 충격적인 좌절이었고, 그 지지철회라는 저 같은 사람은 충격에 빠지고 절망했던 순간에 그래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경험을 얘기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 정치 생명을 걸고 한 것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부끄러움이 없이 했고 모든 걸 감수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오판도 있었고, 아이 뭐 이거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야 돼 하는 오만과 게으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18년을 고생한 거죠.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원외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2008년인가요? 그때가 지도부와 함께 봉화를 찾아갔을 때인데, 충격을 주었던 지지자나 국민들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미안하고 평생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제 18년 야인 생활의 결론. 해보니까 저의 허리를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 것도 국민의 무서운 질책이었고, 근데 그런 저를 18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살린 것도 국민이었어요. 진짜 그게 인내천이라는 게 국민의 하늘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국민과 하늘이 정말 두렵고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존경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치 후배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정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정치를 할 거라면 좀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은퇴하고 나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20대부터 정치를 실패도 일찍 해버렸고, 실패도 일찍 하고.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시절에 최초의 전국적 대승을 했던 조순 시장 선거. 예. 거의 큰 선거 치르는 거를 거의 우리 이해찬 의원님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순 시장 선거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DJ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버드에서도 인정한 경제통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DJP 연합의 또 하나의 축이었던 박태준 전 총리를 결합시키는 일을 제가 담당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이제 모시고 일했던 정치 스승이죠. 저를 이제 중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 정치를 가르쳐 주신 김대중 대통령님. 처음으로 우리 정권 인수위 할 적인데 야당이 그 인수위 총괄 간사를 저한테 맡겼거든요. 그렇네요. 정권 교체 바로 다음 날 IMF 비대위를 만드는 걸 제가 건의했고, 그 비대위 구성 실무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새정치국민회의로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DJ는 평생 민주당을 했잖아요. 정통 민주정당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때 DJ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새천년을 간다는 원대한 이상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안을 만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죠. 그 창당 기획, 영입, 공천까지 거의 1년에 전체를 거의 100% 저한테 실무를 다 맡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패배하고 민주당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깨진다. 무조건 그것을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저는 확신했고요.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정권 창출을 하고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성명을 쓰고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저희가 받은 많은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분이 이해찬 총리였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고 저를 너무 아끼셨거든요. 민주당의 현재와 어제를 구성했던 분들 가운데 다른 정당의 정체성을 선택했던 분들이 꽤 되죠. 저는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죠. 우리 지금 당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유일한 제도 아닙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정체성과 조직 뿌리 그거에 해당하는 쪽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민주자를 안 쓰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린 거예요. 민주당과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정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을 지켜놔야 된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그 민주당 당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그때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 제가 이 당을 이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언젠가 당이 다시 민주당 이름이 필요할 때 바로 이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제 민주당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결합을 시켜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도 약칭이든 본칭이든 민주당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비로소 일로 다시 결합이 된 것이죠.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것보다 내가 이해찬 선배하고 같이 선거 치르는 게 더 기쁘다. 이렇게 이게 진심이었으니까. 2024년 총선 때 선대위원장, 상황실장으로 같이 선거를 치렀고 김민석이가 많이 단단해졌더라. 우리가 더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의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집권입니다.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속 집권. 예. 계속 집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속 집권이 더 좀 좋겠네요. 부드럽죠. 예. (10년) 선배인 고인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게는 은인이셨습니다. 10년 후배의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만큼 아껴주셨고 10번 넘게 당의 선거를 총괄해본 제 경험의 원리였고 제 정치적 과오를 뼛속 깊이 반성케 한 가장 무서운 채찍이셨고 18년 만에 정치 복귀를 길터주신 감사한 선배셨습니다. 그 별명이 대장부엉이. 대장부엉이. 우리의 대장부엉이는 그렇게 이해찬답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원 직업은 의원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의원님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나요? 부르기는 총리라고 제일 많이 그렇죠. 부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제36대 국무총리, 역대 최고의 공직자, 저의 롤모델
이해찬 선배님. 빚 많이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His Excellency Kim Min-seok. Thank you very much.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2000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리더 포 투마로우 이렇게 선정이 됐었군요.